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드는 시간. 거리의 불빛조차 희미해지는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 공포로 변하는 순간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현실 공포가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경찰관이 되기 전 저는 시골길에 있는 24시간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보통 밤 12시가 넘어가면 손님이 거의 없어 저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날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유소 안으로 들어서는 차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유리창을 비추고는 이내 불이 꺼졌습니다. 차는 주유기 옆에 멈춰섰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시 긴장했지만 저는 다시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몇 분 후 드디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님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를 멈췄는데 그 남자는 그저 차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지만 그는 계산대를 그냥 지나쳐 곧장 가게 뒤편의 과자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곁눈질로 흘긋 쳐다봤는데 모자에 가려진 얼굴 중 한쪽 눈만 잠시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고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유기 옆에 서서 조수석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쪽 손을 들고 무언가 제게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점점 더 빠르게 걸어오면서 제게 손짓을 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문을 잠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운터 뒤를 돌아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돌려 잠그려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 손잡이가 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블라인드를 내리고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쾅 하고 두드리더니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외쳤고 그제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카운터 뒤에 웅크려 떨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조심스럽게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그의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유소 뒤편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차가 들어왔고 저는 문을 열어준 후 그 손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불길했던 차가 마침내 시동을 걸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저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했던 때 야간의 배달일은 주간보다 시급을 더 계산해 주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한적한 주택가로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는데 2층 창문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인종 고장, 자는 중, 문 안 잠겼으니 들어와서 식탁에 음식 두고 가세요. 돈은 식탁에 올려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는 중이라고 하면서 왜 문을 열어둔 걸까? 저는 다시 한번 위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빨리 끝내고 가자는 생각으로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정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제 손전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그때 제 앞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저를 향해 다가오는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빛에 반사된 그림자의 윤곽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저는 들고 있던 음식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미친 듯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가게로 돌아가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대로 듣지 않고 배달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다가오던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야간 배달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경찰관이 된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습니다. 늘 그랬듯 야간 근무는 저에게 너무 혹독했어요. 특히 새벽 3시쯤 되면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곤 했죠. 그날도 순찰차를 몰고 고요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숲으로 둘러싸여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천천히 달리다가 문득 익숙한 커피숍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밤 10시면 닫는 곳이었는데 가게 안이 환하게 불 켜져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차를 세우고 문을 당겨보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텅 빈 가게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툭 하는 소리가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보니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벨트에서 손전등을 꺼내 문을 열었고 차가운 냄새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동안 아까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불분명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를 찢어버릴 듯한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창고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 찌그러진 금속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바로 그 캐비닛 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 캐비닛에 귀를 갖다 댔고 그 순간 금속 캐비닛 안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끼익하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언가 헐떡이며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캐비닛 문틈에 바싹 붙여 비춰보았지만 내부는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숨소리가 제 발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총을 빼들고
캐비닛 안에 있는 존재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푸스스하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모든 소리가 멈췄고 지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결국 지원 병력을 부르고 가게 주인을 불러 함께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캐비닛은 텅 비어 있었고 침입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괴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존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